잘 보시면 눈물고랑의 위쪽에 있는 이쪽 피부와 아래쪽에 있는 피부는 많이 달라요. 직접 거울을 보세요. 많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위쪽 피부는 굉장히 얇아요. 밑에는 두껍죠. 이게 딱 그 눈물고랑을 경계로 위쪽 아래쪽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속에 지방 재배치를 다 하고 돋궜는데도 불구하고 겉에서 보면 이 피부의 차이 때문에 약간 단차 같은 게 느껴져요. 다 눈물고랑도 펴지고 다 했는데 그랬는데도 이 피부가 딱 똑같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이 직접적으로 피부 바로 밑에다가 이 주름을 필려는 목적으로 뭔가를 넣어주면 이게 조금 펴지면서 단차가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안녕하세요. 상담 오선생의 오선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눈물고랑 단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제 눈밑 지방 재배치, 하안검 이런 눈밑 수술을 이렇게 알아보시고 이렇게 고려해 보시는 분들 중에서 눈물고랑의 단차라는 말을 이제 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먼저 이 단차라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 걸 단차라 그러잖아요. 뭐를 만들거나 조립하거나 뭐 이럴 때 이거랑 딱 붙여서 평평하게 돼야 되는데 약간 어긋나서 차이가 있는 이런 거를 단차라 그러죠. 뭐 가구를 만든다든지 무슨 이렇게 문이 이렇게 딱 맞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약간 차이가 있을 때 단차가 좀 생겼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걸 단차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눈물고랑의 단차는 뭐냐면 우리가 눈물고랑이 이렇게 있죠. 눈물고랑을 없애려고 하는 수술이잖아요. 눈밑 지방 재배치가. 근데 눈밑 지방 재배치를 했는데도 그 눈물고랑이 아주 깊은 건 아니에요. 아주 깊은 건 그냥 눈물고랑이 있는 거죠. 그 정도는 아닌데 평평해야 되는데 아주 약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밑에랑 이 눈물고랑을 기준으로 아래쪽과 위쪽이 살짝 차이가 있는 정도, 이거를 단차가 있다 그래요. 그렇게들 표현을 많이 하세요. 눈물고랑에 단차가 있다. 참 이거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단차라는 게. 물론 이제 눈밑 지방 재배치 아니면 나노펫을 이용한 지방 이식 이런 걸 통해서 최대한 이게 없게 하는 게 맞죠. 그걸 목표로 수술을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눈물고랑이라는 게 그 안화 뼈 있는데 이렇게 맞춰서 그 뼈에서부터 그 겉에 있는 이 안윤근 그리고 안윤근에 붙은 그 피부 그거를 이제 끌어당기는 인대라는 구조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눈물고랑 인대라 그러죠. 이 눈물고랑을 만드는 인대라 그래서 이렇게 끌고 들어가는데 끌고 들어가는 부분에 이렇게 푹 파이면서 이제 눈물고랑이 생기는 건데 이 부분을 기준으로 위쪽 피부와 아래쪽 피부가 구조가 달라요. 딱 이 눈물고랑을 맞춰서 그냥 위에랑 밑에랑이 같은 피부고 같은 구조인데 눈물고랑 인대가 있어서 딱 끌고 들어가서 그 부분에 눈물고랑이 생기는 것만은 아니에요. 잘 보시면 눈물고랑의 위쪽에 있는 이쪽 피부와 아래쪽에 있는 피부는 많이 달라요. 직접 거울을 보세요. 많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위쪽 피부는 굉장히 얇아요. 밑에는 두껍죠. 이게 딱 그 눈물고랑을 경계로 위쪽 아래쪽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피부 질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구조는 어떻게 다르냐면 위쪽은 얇은 피부가 있는데 보통 우리 몸은 피부 밑에 피부 아래에 있는 지방, 피하지방이라 그러죠. 피하지방층이 다 덮고 있어요. 근데 눈꺼풀 있죠. 여기는 피부 밑에 피하지방층이 거의 없어요. 피하지방 밑에는 뭐가 있느냐? 근육이 있죠. 우리 몸은 다 근육으로 덮여 있잖아요. 근데 피부 바로 밑에 근육이 있지 않죠. 피부 밑에는 피하지방층이 다 감싸고 있고 그 속에 근육이 있어요. 근데 이 눈꺼풀 여기는 얇은 피부 밑에 피하지방층이 거의 없이 바로 근육이 있어요. 반면에 이 눈물고랑 인대 아래쪽 피부는 그냥 평범한 우리 몸의 피부예요. 피부가 약간 두께가 있고 그 밑에는 피하지방층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속에 근육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부 자체도 다른데 그 속에 있는 구조도 다른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눈 밑에 눈밑 지방이 불룩한 거죠. 불룩하고 그 아래로 눈물고랑 쪽에는 인대가 있어서 속으로 끌고 들어가면서 눈물고랑이 탁 생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는 그냥 보통 피부에 이렇게 앞 광대 쪽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게 되면 눈물고랑 인대를 풀고 이 밑에 쪽으로 이렇게 내려서 여기를 돋궈줄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눈밑 지방 재배치죠. 그러면 위에 불룩했던 부분 줄어들고 눈물고랑이랑 조금 더 밑에 부분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건데 이렇게 올리면서 이 눈물고랑 깊게 들어가는 눈물고랑이 펴져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속에는 이렇게 해서 구조상으로는 이거를 돋궈서 폈어요. 근데 겉에 있는 피부는 피부 자체가 다르잖아요. 위엔 얇고 밑에가 두꺼워요. 그리고 밑에는 피하 지방이 있고 위에는 거의 없어요. 그냥 하늘하늘하게 바로 속이 근육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개가 완전 다른 두 개가 이렇게 딱 만나는 곳이 눈물고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피부의 차이가 어떤 사람은 크고요, 어떤 사람은 작아요. 밑에도 많이 안 두껍고 그냥 이렇게 얇게 같이 가는 거의 비슷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차이가 커요. 밑에 엄청 두껍고 막 피부가 두꺼우면서 이렇게 피부에 모공이 막 많이 보이고 막 그런 피부 있죠. 두꺼운 피부.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속에 지방 재배치를 다 하고 돋궜는데도 불구하고 겉에서 보면 이 피부의 차이 때문에 약간 단차 같은 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눈물고랑 이 단차라는 게. 그래서 저도 이렇게 수술을 한 분들의 경과를 보면 우리가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할 때는 겉에 있는 거는 어떻게 못 바꾸잖아요. 피부를 어떻게 바꿔요? 눈밑 지방 재배치라는 수술 자체는 그냥 결막을 열고 들어가서 눈밑 지방 앞쪽으로 이제 열고 들어가서 눈물고랑 인대를 풀고 경막을 열고 눈밑 지방을 밑으로 내려서 고정하고 경막을 다시 강화해주고 이게 끝이에요. 그 수술할 때 그 벌어지는 일은 근육의 뒤쪽 부분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근데 단차는 어디 있어요? 근육 앞에 있죠. 피부 쪽에서 단차가 생기는 거예요. 재배치를 했는데 이 고랑이 막 꺼져 있다, 이거는 단차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그거는 눈물고랑이 있는 거예요. 수술이 제대로 안 됐다든지 눈물고랑이 다 펴지지 않은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차라는 거는 다 눈물고랑도 펴지고 다 했는데 그랬는데도 이 피부가 딱 똑같지 않다는 거죠. 근데 수술을 할 때는 말씀드렸잖아요. 겉에 있는 거를 바꿀 수 없다니까요. 속에서만 수술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좀 있어요. 이게 약간 그 피부의 차이?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특성이 좀 있다는 거죠. 그거를 다 바꿀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저는 이제 눈물고랑 쪽에 나노팻이라는 거를 해요. 나노팻이 뭐냐면 지방이식인데 일반 지방이식은 보통 우리가 미세지방이식이라고 말을 해요. 마이크로팻이죠, 미세지방 영어로. 마이크로팻보다 더 작은 그 개념 지방이식을 그냥 마이크로팻의 비슷한 형식으로 더 작은 거라고 그래서 나노팻이라고 이제 써요. 그러면 이 나노팻이란 건 뭐냐면 결국 마이크로팻에서 그 주입되는 지방 입자보다 더 작은 입자를 가진 지방을 주입하는 걸 말해요. 나노팻이라는 걸. 그러면 제가 이제 나노팻을 하게 된 이유가 사실 이 단차 때문이에요. 왜 하게 됐냐면 재배치를 다 했는데 단차가 있잖아요. 재배치는 근육보다 더 깊은 곳의 얘기란 말이에요. 이걸 아무리 내가 해도 근육 겉에서 벌어지는 거는 내가 바꾸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게 그러면 분명히 피부 쪽에 약간 이렇게 살짝 주름처럼 뭔가 이 단차가 속을 폈는데도 이 피부에 어떤 주름 같은 느낌의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직접적으로 피부 바로 밑에다가 이 주름을 피려는 목적으로 뭔가를 넣어주면 이게 조금 펴지면서 단차가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결국 우리가 넣을 수 있는 건 두 가지예요. 필러 아니면 지방이식. 뭔가 이렇게 주사로 넣어서 볼륨을 만들 수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제가. 물론 필러도 종류가 많지만 다 통칭해서 필러 아니면 지방이식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필러는 얕게 쓰려고 보니까 틴들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약간 액체 같은 게 있을 때 빛이 딱 비치면 푸른 빛이 쫙 많이 반사를 시키면서 퍼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피부 바로 밑에다가 필러를 딱 넣으면 이 틴들 현상이 딱 보여요. 메꿔는 질지 모르지만 약간 색깔이 푸르게 보이니까 이게 다크서클처럼 보이게 돼요. 실제 그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나 다크서클 있는데 이걸 좀 이게 어떻게 좋아질 수 있냐. 그러면 이제 필러 맞으신 분들은 필러만 녹여도 그게 확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필러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지방이식을 해야 돼요. 근데 지방이식은 입자가 있어요. 피부 밑에는 원래 넣는 게 아니에요, 지방은. 왜냐? 입자가 울퉁불퉁하게 보여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수련 받고 배울 때만 해도 눈꺼풀 바로 피부 밑에는 지방이식을 하는 게 아니라고 배웠어요. 더 깊은 데다 넣어야 된다, 이렇게. 지방이식 부작용에 울퉁불퉁하다는 건 얘기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필러도 안 돼. 그러면 지방이식을 해야 돼. 지방이식은 울퉁불퉁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봤더니 이 나노팻이라는 거를 하는 분이 있더라고, 어디 외국에. 그래서 그 논문을 봤더니 이거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나노팻을 만들면 입자가 거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거의 그냥 아주 작은 것처럼. 물론 그만큼 볼륨 효과는 적죠. 이 눈물고랑 여기 피부 밑에 약간 넣는 이 주름을 피듯이 넣는 거는 사실 볼륨이 많을 필요가 없죠. 근데 없지만 않으면 돼요. 약간이라도 있으면 되는 정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노팻이라는 걸 만들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눈물고랑이라는 거를 개선시키고자 할 때 그러니까 근육보다 뒤쪽에서는 지방을 재배치해서 눈물고랑을 일단 펴요. 근데 앞쪽 근육보다 더 얕은 피부 바로 밑에 쪽에 있는 주름 같은 거에서는 이 나노팻을 이용해서 여기다 넣어서 이걸 피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시작한 지가 꽤 됐거든요. 거의 한 10년 넘은 것 같은데 계속 해보니까
이게 효과가 있어요. 물론 단차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경우들도 있지만 이 나노펫을 재배치 수술을 할 때 재배치를 다 해놓은 상태에서 보면 눈물고랑이 많이 펴지긴 했는데 약간의 이 단차가 느껴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피부의 차이 때문에. 근데 이 나노펫을 만들어서 단차 있는 주름에다 딱 넣잖아요. 그러면 정말 싹 좋아져요. 근데 이 나노펫을 넣을 때 과하게 넣으면 안 돼요. 블록하게 튀어나오면 절대로 안 돼요. 이거는 차라리 부족한 게 나아요. 고랑은 그냥 약간 있는 거는 자연스럽죠. 이게 튀어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안 한 것만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양도 정말 조금씩 써요. 지금은 이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글쎄요, 뭐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단차를 상당히 극복은 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안 했을 때랑은 차이가 좀 많아요. 그런 분들도 꽤 많아요. 재배치를 해서 안 좋아진 건 아니에요. 전에보다 좋아졌다고 본인도 알아요. 근데 아쉬운 거죠. 이게 고랑이 다 펴질 거로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뭔가 아쉬운 거예요. 그래도 선이 남아 보인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재배치를 더 할 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지방이 밑으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더 내려서 필만한 건 별로 없거든요. 그런 분들은 진짜 나노펫만 해요. 그래서 경과 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나아졌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막 엄청 드라마틱한 정도가 될 수는 없어요. 주름이 살짝 펴진 거기 때문에 사진으로 보면 다르긴 달라요. 근데 남들이 봤을 때 그 정도를 알아차릴 수 있을까? 뭐 이런 건데 본인은 알아요. 자기는 맨날 보니까 알죠. 이게 좋아졌다는 걸 본인은 알아요. 그래서 이거 뭐 효과가 괜찮은 것 같다고 이제 얘기하시죠. 네, 지금까지 눈물고랑 단차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담 오 선생의 오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